네, 안녕하세요. 네, 신원관사입니다. 자, 이제 보호세사 관련된 규정에서 제11조 보호세사의 의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사를 보면은 이제 의무입니다. 보호사는 세관장애 업무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지휘를 받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보호사도 실질이죠. 그죠? 원래 세관에서 보호세교육 관할을 해야 되는데 보호사가 대신해서 자기가 갖춘 자가 보호사는 자기가 갖춘 자가 이걸 대신하는 겁니다. 자, 보호사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호사는 보호사 업무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합니다. 박스 정말 잘 나옵니다. 다만 시험 문제. 다만 영업용 보호창고가 아닌 경우 보호사무 관리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제가 그 사무실 운영하는 곳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도 이제 어떤 뭐 상사인데 거기 아래 보면 이제 보호세 창고가 있어요. 뭐다? 자가용 보호세 창고입니다. 자가용 보호세 창고. 그래서 자가용 보호세 창고인데 이제 거기 가보면은 이제 그 업체에 뭐 총무팀인가 물류팀인가 거기에 이제 어떤 사장님이 그 보호사세요. 보호사. 근데 이제 그 보호사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총무팀이나 그 물류팀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가용 같은 경우는 자기 용품은 내가 보관한 거기 때문에 그 겸직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영업용 보호자 같은 경우는 다른 화주의 화물을 그게 업이잖아요. 관리하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겸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업용 보호자가 아닌 경우, 전부 다 자가용 보호자인 경우는 보호사무 관리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보다 상주를 해야 된다. 다만 영업용 보호창고인 경우에는 세관 개천 시간과 해당 보세군의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영업용 보상권보다 세관 개천 시간과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상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가용 보상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 중개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돈 받고 뒷돈 받고 하면 안 돼요. 자, 보호사는 자기 명의를 타인에게 대해주면 안 된다. 명의 대여 금지. 됐습니다. 이게 의무고. 자, 보호사는 보호세 구역 내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해서 이를 준수를 해야 된다. 12조 보호세 징계입니다. 보호사가 관습법이나 명령 위반한 때에는 세관장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호세사 징계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징계 처분합니다. 직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직무랑 의무라는 규정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경고처분 받은 보호자가 1년에 다시 또 경고처분 받았습니다. 자, 징계 처분을 해요. 자, 징계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6열의 범위 내 업무 정지를 2회 받으면 보다 등록을 취소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래서 견책, 이렇게 해서 견육치라고 견책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정지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자, 징계위원회 간사 1인이 두며 간사는 담당하는 화물 주무가 됩니다. 자, 이제 보칙. 자, 한국관세물협회장은 관세청의 승인을 받아서 제2조 등등에 대해서 세부 시점 정할 수가 있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사 시험 관련된 서류들은 이제 5년간 보관합니다. 됐고요. 됐습니다. 네, 세관장은 보호사를 등록 취소하거나 징계 처분한 경우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 통보합니다. 왜냐? 그들이 관리는 하기 때문에.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호사의 근무 실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상 있는 경우는 세관장한테 즉시 통보를 하고 세관장마다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그 보호사에 대한 제도 끝났고요. 이제 그 법규 수행 능력 시점이 평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O를 인증을 받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O의 등급이 있어요. 그렇죠? 최초 AO 인정받으면은 싱글 A, 그다음에 잘하면은 더블 A, 그다음에 아주 잘하면 트리플 A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로써 이제 법규 수행 능력 평가가 가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이외에 업체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그들이 하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출입 신고, 환급 신청, 그다음에 이제 보세구역은 뭐 반출입 신고, 보세 운송은 보세 운송 승인, 신고 승인, 그다음에 화물 운송 주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적합목록 신고, 그다음에 선선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적합목록 취합 신고 또는 그 하역 신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오류 없이 잘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전체 비율 과 이제 오류 비율로 그 구분해가지고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법규 수행 능력은 평가를 해요. 그래서 A, B, C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하게 되면 당연히 A고 못하게 되면은 이제 낮게 등급이 매겨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다? 업체에 대한 세관에서 매기는 점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에 따라서 뭐 여러 검사가 걸리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것이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지 잘 나옵니다. 자, 관세법 등에 따라서 보호세 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세관 절차보다 이행 정도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오류를 얼마나 발생시키냐라는 것들이죠. 자,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수입 화주의 권익 보호와 이제 물론 관세법 등 성실히 준수하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